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선생님이 사진 찍는 거를 꽤 좋아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진, 찍은 사진 중에서 그 사진 한 장 들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이 보이나요? 하트 같이 보이지 않나요? 빛이 만든 하트.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트, 사랑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나와 함께 늙어갑시다.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꽤 멋진 말이죠. 남자라면 또는 여자라면 한번 이런 말 한번 하고 싶고 받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미국을 한번 이끌어가 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박근영 선생님도 똑같이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완강합시다. 여러분의 최고의 등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국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국악 내용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이 있었었죠?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얘기들은 수렴하는 것 중에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형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보면 계산 유형이 있었는데, 자, 1, 2, 3이 어디 갔죠? 3 우리 그 강의 중에 빠졌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강의 중에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챙겨 주시면 되고, 뒤에 강의도 이렇게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정계수 결정. 이번 시간에는 이 미정계수 결정 이것만 할 겁니다. 이것만. 자, 미정계수 결정이 뭐냐? 다소 와닿지 않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거 바로 계산했었죠. 3분의 2 함수의 극한 바로 계산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 싹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극한값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주고 a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한 계수 3분의 a, 3분의 a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a는 선생님 2가 돼야 되네요. 방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그 함수의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계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계수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정계수 문제라고 합니다. 극한값은 보통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해볼 건데요. 미정계수 문제는 여러분의 시험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 한번 살펴보죠.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아까 했던 얘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거죠. 자, 3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2x제곱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까요? 자, 우리 요거 극한값 계산하면 얼마예요? 3분의 2. 자, 이렇게 쉽게 했었죠. 자, 그리고 이건 어때요? 만약에 3x제곱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차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분모 차수가 더 크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 0으로 가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위에 더 적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갔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3분의 2라고 적으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극한값을 가졌으니까 fx와 gx가 같은 차수를 가지겠죠. 왜? 다른 차수를 가지면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fx가 예를 들면 1차 함수라면 gx도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라면
2차 함수 똑같이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 두 번째, 3분의 2가 나오겠으면 같은 차수인데 fx의 최고차 항의 개수랑 gx의 최고차 항의 개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fx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자 3입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하니까 3분의 2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6입니다.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얘가 6이에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4가 돼야 되죠. 4.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자, 봅시다. 두 다항함수에 대해서 자, 요렇게 알파가 될 때 요거 조금 이따 보고요. 알파가 0이 아닐 때는 조금 이따 보고 가지면 fx의 차수, gx의 차수 두 개 차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이게 바로 알파, 이 극한값 3분의 2가 여기서의 경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항함수일 때입니다. 이거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fx가 다항함수라는 거는 뭐 네모의 x의 n제곱 플러스 네모의 x의 n-1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네모의 x 플러스 네모 뭐 이거 네모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수항들이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적혀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다항함수입니다. fx, gx 이렇게 되어야만 차수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루트 x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고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안 돼야 된다고 했는데 a가 0이 되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즉 만약에 fx가 다시 fx가 하지 말고 우리는 gx가 여기서 gx가 2차 함수라고 해볼까요? 2차. 자, 여기가 2차입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 있다면 알파가 0이 된다면 알파가 진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는 굳이 2차가 안 되고 1차 또는 상수항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차 함수나 상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경우처럼 2차분의 1차 0으로 항상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가 0이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개 차수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조건도 반드시 챙겨줘야 됩니다. 0이 아닐 때. 자, 이 정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퀴즈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라고 나오죠, 그죠? 다항함수입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될 때 요걸 계산하라. 자, 1번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fx 1차인데 극한값이 지금 나왔죠. 그럼 fx는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1차가 돼야 된다. 1차 함수가 돼야 되죠. 1차.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된다? 1차가 되면서 최고차항이 여긴 1이고 여기 최고차항은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한꺼번에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고 1차니까 2x 플러스 a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방금 두 개. 1차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죠. 이렇게 뭐 뒤에 상수항은 모를 수 있습니다. 1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여기 0을 넣으면 되죠. F0은 1이니까 여기 0을 넣으면 2 곱하기 0 더하기 A가 1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나오네요. A는 1이네요. fx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2x 플러스 1로 생겼죠. 우리가 계산하는 건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f의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실제 문제, 단원종합 문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등식이 이거를 만족할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계산하라. 이대로 할 수 없죠.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대로 계산이 안 될 때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통분이죠. 통분해 봅시다. 통분해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제곱 플러스 1
ax 플러스 b 요거는 a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라고 하고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또 공식에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x세제곱. 왜 이렇게 했나요? 우리가 지금 통분하려고, 그죠? 통분.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통분됐죠? x제곱 플러스 1. 자, 요거 우리 적어보면 a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수 나옵니다. ax, 그 다음에 이거 1차죠.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b 이렇게 나오죠. 자, 얘랑 뭐랑 뺍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빼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의 x 세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고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b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극한값이 10이 나와야 된다. 다항함수죠. 극한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차수가. 그러니까 a-1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요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a-1은 0. 따라서 a는 1이 돼야 되죠. 자, 극한값 10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고차항이 여긴 1이고 여기서 최고차항은 b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10이 돼야 되죠. 그럼 b는 10이죠.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a 더하기 b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1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두 번째 형태입니다. 두 번째 형태. 자, 지금은 어떻게 적혀 있느냐? 두 함수죠. 그냥 다항함수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때 gx분의 fx가 알파 극한값을 가지면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도 0이 된다. 자, 정명부터 하고 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가 가정이죠. 이면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요게 0인지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자, 요거 0인 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해야 될 건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적어볼까요? gx분의 fx. 자, 이식과 이식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gx를 곱해주면 이제 이식과 이식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를 각각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왜? 왜입니까? 왜죠? 극한값을 가지니까. 자, 함수의 극한 가지죠. 이거 얼마입니까? 알파. 요거 함수의 극한 얼마예요? 가정에서 0. 가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알파 0이니까 답은요. 뭐 fx의 극한 0, 0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일단 분수꼴의 극한을 가질 때 알파가 0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분모가 극한이 0이 되면 분자도 0. 분모가 0일 때 분자의 극한도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할 거를 한번 챙겨볼 건데요. 여기서 결론 부분을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론 부분을 그냥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죠. 극한이죠. 극한. 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를 조금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다. 자, 다항함수. 앞에 다항함수 설명했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fx0 요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사실 대입해도 됩니다. 너무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그럴 때 우리가 실제 뭐 a라 할까요? a. 그러면 fx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x가 a로 갈 때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자,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자 하면 극한의 성질을 적용을 하면 실제 어떻게 된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1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여기다가 a 대입한 거잖아요. 이거 fa잖아요. 그래서 사실 극한을 계산하는 거랑 그냥 a를 넣는 거랑 같다고요. 여기다가 그냥 fa
요게 0이면 FA는 0이다라고 적을 수 있다. 언제?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 이게 예를 들면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뭐 항이 뭐 다른 것들이 더 나온다 해도 다항함수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자,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극한값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에 대하여 뭐 a 플러스 2b의 값을 계산하라. 분수꼴의 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있죠. 근데 x가 1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갑니다.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갈 때 분자의 극한, 분자의 극한 이거죠. 얘도 뭐가 된다? 0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지금 봤던 그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건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써도 된다? 그냥 뭐 1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극한을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게 0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자,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왜 이렇게 적으냐?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하나 줄이고 싶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요. 그러면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ax고요. b 대신에 요걸 넣는데 요거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적어 볼까요? 요거는 2라고 적어 봅시다. 자,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1, 여기 a 플러스 1, 여기 1,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적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이고, 자, x 마이너스 1 여기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1은 2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약분.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니까 2 플러스 a네요. 2 플러스 a는 2가 되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a가 0이네요. a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 a는 0. 우리가 구하는 건 a 플러스 2b. a가 0,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속의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자, 다른 형태로 이거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지금 한 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요거를 여기다 넣었죠. 이른바 대입입니다, 대입.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 자, 두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인수정리를 활용할 겁니다.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수정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지우고. 자, 인수정리가 이겁니다. 다항식에 대해서 fa가 0이면 fx는 x-a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입니다. 식의 형태로 나오는 거. 자, fa가 0이다. 여기 a 넣어 보십시오. a 넣으면 a-a니까 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a 넣고 여기 a 넣으면 fa는 0이 되죠. 그러니까 x-a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f1은 0이다. 그럼 얘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다항식에서 x-1이 반드시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x-1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방금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위에 요거 있죠. 자, 이걸 fx라고 둡시다. 이걸 fx라고 두면 마찬가지죠. 극한을 가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위에 요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요 값도 뭘로 가져야 됩니까? 요것도 0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미정계수의 정리였죠. 자, 이 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0인데 사실 요거 1을 대입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얘랑 같다라고 했죠. 그죠? 자주 쓸 거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자고 했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 말은 다시 적으면 fx는 어떻게 생겼다? x-1을 가지는데 뒤에 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 fx가 2차거든요. 2차니까 x 있어야 되겠죠. 뭘 맞춘 겁니까? x제곱을 맞춘 겁니다. 최고차항은 1이니까 x제곱을 맞춘 겁니다. 그 다음 맞춰줘야 할 게 상수항 b. 뭐가 있어야 될까요? 뒤에? 마이너스 b가 있어야 얘랑 얘가 곱해져서 b가 나올 거잖아요. 최고차항 그 다음에 끝 상수항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x는 우리 뭡니까? 얘를 fx로 뒀죠? 자, 위의 식은 다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x가 1로 갈 때 x-1에 자, 요렇게 적을 수가 있죠? 2. 그러면 약분되죠. 자, 그러면 하면 1-b 극한 취하면 2. 따라서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fx는 x-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네요. 자,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얼마예요? a는 0이죠. a는 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a 플러스 2b니까 자, 여기다 하면 마이너스 2죠. 자, 이거는 뭘 활용했다? 우리가 인수정리를 활용을 한 겁니다.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대입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풀고 언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푸나요? 그거는 인수정리의 특징에 있습니다. 인수정리 한번 볼까요? 다항식이죠, 다항식. 그지?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그 말은 인수정리는 다시 보면 요렇게 인수분해의 형태로 우리가 적을 거란 얘기예요.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다항식의 형태, 이런 형태에서는 인수정리를 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일반적으로는 많습니다. 근데 루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인수정리를 쓸 수 없겠죠. 그럴 땐 대입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 풀이 방법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두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문제를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극한값을 가집니다. 분수꼴인데 극한값을 가지죠. 근데 2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4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죠. 무슨 얘기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도 0으로 가죠. 자, 요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 거냐? fx를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얘는 fx라고 적으면 되죠, 그냥? fx. 자, fx가 0으로 갑니다. 자, 다항식이니까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그죠? 이 대입하듯이 그냥 다항식이니까 다항식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2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x-2가 있다.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fx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x는 있어야 되겠다. x제곱. 자, 플러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면 두 개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고 2 없어지고 b 되겠다. 이 얘기죠.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합니다. 이게 fx였으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밑에 거 인수분해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적습니다. 자, 여기 3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네요. 자, x가 2로 갈 때니까 밑에는 1, 뭐 안 적어도 되겠네요. 자, 이거는 2 마이너스 2분의 b는 3이죠. 자, 2를 곱하면 4 마이너스 2b는 6이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는데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서 2를 곱하니까 4 마이너스 b죠. 그죠? 자, 이렇게 돼야죠. 따라서 자,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b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자, 여기 fx 여기다 넣어볼까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고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자, a는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밑에 거
2번은 이렇게 풉니다. 이거는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대입을 활용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이거죠. 극한값을 가지는데 분수꼴의 극한이네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네요. x가 1로 갈 때. 그러면 분자의 극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의 루트 x 마이너스 b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게 앞에 정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a-b는 0이니까 따라서 a와 b가 같네요.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x가 1로 갈 때 x-1 b 대신 a가 들어간 거예요. a 묶어줄게요. 루트 x 마이너스 1. 자, 우리 또 나왔네요.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있네요. 루트. 그러면 자연스러운 방법은 뭐다? 분모 분자에 루트 x 플러스 1.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한다. 요게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적어보면 위에 이거는 a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은 2라고 적을 수 있고 약분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 계산하면 되거든요. 2분의 a는 2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4가 되겠네요. a가 4면 b, a랑 b랑 같았으니까 b도 얼마예요? b도 4. 이렇게 답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2010학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뭘 할지 알겠죠? 자, 보세요. 극한값까지죠. 분모 0으로 가지고 극한이 이렇게 할 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겠죠? 루트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하면 되겠죠? 요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지금 스톱! 스톱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똑같은 과정입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냐? 답은 3입니다. 맞췄나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풀이 과정은 자료실에 올릴 겁니다. 자료실에 올릴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어때요? 수능 문제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본 개념을 충실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잘 착실하게 한번 요거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선생님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핵심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수렴합니다. 수렴하죠. 자, 요거는 수렴할 때 0이 아니다 이런 조건 없었죠.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 됩니다. 분모의 극한 0으로 가죠. x가 1로 갈 때. 그러면 뭐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a의 극한도 0이 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배운 정리죠.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 4죠. 루트 4 플러스 a가 0이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a 마이너스 1을 여기 넣고요.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루트가 나왔네요. 극한값 계산할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2 똑같이 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 2 곱해줍니다.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이게 b가 돼야 된다고. 이게 b가 돼야 된다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리미트 이제 계산입니다. x가 1로 갈 때 위에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를 계산해 보면 위에 요거 계산해 보면 자, 요거 계산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네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자,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네요. 이게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자, 그렇게 되죠. 자, 위에 분자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이거죠. 루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위에 남는 거는 x 플러스 2만 남습니다. x 플러스 2. 이게 b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되겠죠. 극한을 취해주면 루트 4죠. 루트 4니까 2 플러스 2니까 4가 바로 될 때고 자, 여기 넣으면은 3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b죠. b는 4분의 3이네요. 우리가 계산하는 건 a 곱하기 b입니다.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죠.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2차 함수죠. 다항함수, 그죠?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죠. 이거. 예를 들면 A로 갈 때 fx, 요거 대신에 fa를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각각 존재한다. 자, 이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해볼까요? 요게 1번, 요게 2번입니다. 1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요거 극한값이 존재해요. 분수꼴. 분모가 0으로 가요. 극한이. 그럼 위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요것도 0으로 간다는 거죠. 이 말은 f의 마이너스 1이 0으로 간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요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항함수에서 2차 함수니까 다항함수가 되죠. 자, 두 번째. 똑같죠. 분수꼴의 극한인데 값이 존재하니까 분모가 0으로 극한이 가기 때문에 분자 1이죠. 이번에 1. fx도 0이 된다. 그 말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죠. 그래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니까. 그죠? 자, 1 넣었을 때 0이니까 x 마이너스 1도 인수로 가져야죠. 2차 함수니까 요거면 충분한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2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됐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여기에다가 x-1이 있다고 해볼까요? x-1 여기 fx니까 그럼 요렇게 약분되니까 a에 x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리미트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죠. x 플러스 1분의 fx 요렇게 약분이 되니까 a에 x 마이너스 1이 남겠네요. 요게 4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극한값 계산만 하면 됩니다. 2a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a는 4.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 a 값은 1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F4죠. A 값이 1이기 때문에 fx를 계산했네요.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F4는 여기 대입해주면 5 곱하기 3이네요. 따라서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뭘 했느냐? 미정계수 결정 원투를 한 거예요. 원투. 두 가지 개념 했었죠. 두 가지 개념 원투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3번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랑 비슷한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배웠던 게 우리가 요거였죠? 요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밑에 거예요. 이번에는 분수꼴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가진데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요거 잘 챙겨둬야 되겠죠? 0이 아니게 극한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반대예요. 아까는 분모의 극한이 0, 분모의 극한이 0이죠. 그럴 때 분자였는데 이번에는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언제? 극한값을 가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0이 아닐 때입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0이 아닐 때. 자,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계산은 여기까지 가정이죠. 이면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나오면 되죠. 0이 나오면 이제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자,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요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gx가 분모에 있네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없어지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자, 이게 가능하죠.
gx분의 fx가 알파로 이렇게 수렴하니까 요거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요거는 0이죠. 계산하면 0. 여기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알파가 0이 아닐 때 언제 분자 위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0으로 갈 때는 분모가 0으로 간다. 자, 잘 생각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번 조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0이 아닌 두 실수 0이 아닌 B 0이 아니죠. 0이 아니게 수렴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분자가 0으로 갑니다. x가 a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분모도 0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썼죠. 0이 아닌 실수 b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극한각 계산이죠.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는 0이 되고 2a제곱이니까 2a를 묶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자, 요게 계산하면 2a 제곱이니까 2a를 묶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0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0이 아닌 실수 a도 0이 안 돼야 되네요. 탈락.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만 되죠.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이제 넣으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죠. 마이너스 1 넣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자, 요게 b입니다. 이제 극한각 계산하면 되죠. 뭡니까? 인수분해. 우리가 앞에 많이 했던 거죠. 마이너스 1.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 되고 위에는 x 플러스 1이 있고 자, 요게 b죠. 자, 그러면 약분. 따라서 극한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b가 된다. 최종적으로는 두 개 더하랍니다. 자, 요거와 요거 더하면 되겠네요. a 플러스 b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왜 있는지 알겠죠? 조건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이거일 때 f, 2a 값을 계산하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세 개를 여기서 이제 합쳐집니다.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지느냐? 첫 번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다항함수의 다항함수의 분수꼴인데 극한이 있죠. 그럼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1번에서 알 수 있는 거는 fx가 우선 2차란 얘기죠. 2차 함수란 얘기예요. 2차 함수. 그 다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자, 극한값이 2로 가졌습니다. 여기서 2. 최고차항이 2차인데 x제곱이 있겠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2가 나오려면. 그렇죠. 4가 있어야죠. 4. 2분의 4.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2번에서 알 수 있는 내용. 2번. 요거죠. 자, 2번에서 알 수 있는 내용. 분수꼴의 극한에서 극한값을 가집니다. 근데 분모가 역시 0으로 가네요. 그럼 분자의 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는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다항함수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대입해서 0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어떻게 생겼다? fx는 x 플러스 1이라는 걸 가진다. 자,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1번을 보면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취해져야 될 것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4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fx를 이렇게 문자 하나만 모른 채 알 수 있는 겁니다. 1, 2번의 조건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을 가지고 2번식에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극한값을 이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돼요. a만 계산하면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밑에 거 인수분해 합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위에 4
x 플러스 1, x 플러스 a가 3이네요. 약분 그리고 극한값을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극한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분모. 자 위에는 4가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리고 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위에 올려주고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2, 그 다음 마이너스 2a는 3이 되겠죠. 따라서 2a는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5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잘못됐네요. 자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fx 이거죠. 4 곱하기 x 플러스 1. fx 계산한 거예요 이제. 자 이거고 계산하는 건 f2입니다. f2. 자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죠. f2. f2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분의 4니까 2분의 3 약분 2 그러면 6이니까 따라서 답은 18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세 개 개념이 다 헷갈리지 않고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됩니다. 뭐 0인지 0이 아닌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이런 문제 이제 볼 때도 막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똑같이 한번 가보죠.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한번 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세제곱인데 0으로 갔죠.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 수 있다? fx가 2차식. 3차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3차식이 되면 자 3차 함수 이렇게 되면 여기 앞에 2가 있어요. 그러면 1분의 2 0으로 안 가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1분의 1 안 되죠. 따라서 뭐가 돼야 된다? 2차식이 돼도 되고 1차식이 돼도 되죠. 1차식. 또는 fx가 그냥 0이 돼도 됩니다. 0이 돼도. 자 이걸 한꺼번에 적으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을 수 있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얘가 2차식이지 1차식이 됩니까? a가 0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면 1차식이 되는 거고. 선생님 0은 어떻게 됩니까? a, c, a, b, c 상수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리면 되는 거죠. 자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분수꼴의 극한이 0으로 갑니다. 분모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극한이 그럼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간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이라는 사실이죠. 0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fx는 요거니까 극한값을 계산해주면 0, 0이 될 거니까 바로 c값은 얼마가 돼? c는 0이 되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를 만족시키네요. 한근이 마이너스이다. 한근이 마이너스이다. 세 번째 조건을 이렇게 적으면 세 번째 조건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건 f-2는 마이너스 2죠. 근이라는 얘기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는 자 마이너스 2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다시 극한값을 계산한 경험 있었죠.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fx를 다시 여기 넣어줍니다. 선생님 여기 왜 안 넣나요? 여기 넣나요? 여기 넣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결론이 없죠. 제곱 ax 제곱 bx고 밑에는 x 제곱이니까 0이다. ab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넣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고 fx를 얘를 그대로 넣을 건데 인수분해가 되죠. x 묶어 봅시다. x 묶으면 ax 플러스 b가 되고 요거 극한값이 5입니다. 자, 약분되고 0으로 갈 때 극한 계산하면 b는 5네요. b 5.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죠. b가 5입니다. 그럼 여기 넣으면 4a-10은 마이너스 2. 따라서 4a는 넘겨주면 8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a는 2가 되죠.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f1이죠. f1.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최종적으로 2x 제곱 플러스 5x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에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7.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7.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하나 안 사실은 뭡니까?
이거죠. 이거. 자, 이거죠. 아하, 우리가 이거 차수가 같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0이 될 때는 3차면은 2차. 만약에 x제곱이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ax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주면 미정계수 문제는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미정계수 문제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요. 자,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미정계수 문제, 이번에 이제 미정계수 문제를 풀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리.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 어떤 게 있었어요? 첫 번째.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자, gx분의 fx가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일 때 극한값을 가집니다. 이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근데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뭡니까?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알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개념 첫 번째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했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죠. 자, 두 번째 개념은 자, 이거였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있는데 자, 이게 알파로 갈 때 이건 다항함수였고 요게 극한값을 가질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0으로 가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간다. 이거였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요게 0이 아닐 때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갈 때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다. 이거였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내용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거진 다 마무리를 했어요. 함수의 극한의 대부분 마무리를 했는데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너무 작다 그죠? 아까 보였는데 부등식을 포함하는 극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자, 부등식을 포함하는 극한만 하면 이제 함수의 극한은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최고의 순간을 향해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순간을 향해서 지금 벌써 한강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복습하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은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해주고 있지만 복습을 해봐야 여러분 자기 것으로 반드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